예, 안녕하세요. 신광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환단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젊은 사람 멋있잖아요. 저는 이 그림 보고 저 혼자 웃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살아나는구나 그런 생각도 진짜 했습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얼굴에 그리고 붉은 악마를 머리에다 이렇게 매신 아주 총명해 보이시는 젊은 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렇게 한 10강 좀 넘게 환단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환단고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환단고기를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소설 환단고기를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주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환단고기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지만 환단고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은 의외로 적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가 왜 이렇게 말들도 많고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왜 읽은 분이 적은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선은 읽기가 진짜 불편한 겁니다.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고 고대에 사용했던 언어와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또 장애 요인이라고 그러면은 환빠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환단고기를 신봉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환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식민지 사관을 또 신봉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식민지 사관을 주장하는 식빠들의 또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빠와 식빠가 지금 대립 상태에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모든 역사는 긍정의 역사의 시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 조상이 잘못한 것만을 끄집어내는 것보다 내 조상이 위대하고 찬란했던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후학들 그리고 후손들의 더 멋진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번 환단고기에 대해서 조금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소설을 쓰기 위해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이 자리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삼성기 상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이 사진은 환단고기가 초간본으로 나왔을 때의 사진, 그 책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장면입니다. 환단고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줄 알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합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5개의 책을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낸 것이 환단고기인데, 이것을 만드신 분은 괴연수 선생님으로 1911년에 만들었던 거고, 이것을 감수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역사학이라는, 그러니까 괴연수 선생이 가졌던 그 역사학의 큰 흐름을 그 중심을 잡아주면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익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감수는 이익이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수하신 분은 그 괴연수 선생님하고 친했던, 거의 뭐 친구 관계 정도까지 볼 수 있는 분의 아들이었던 이유립 선생님이 이것을 세상에 전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전해진 것이 1979년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책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홍범도 장군하고 오동진 장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군 자금을 모아놓은 것 중에서 일부를 빼서 이 환단고기를 만들었으니까, 그 환단고기의 가치는 우리가 여러 면에서 뭐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환단고기가 진짜 대단한 거는 이런 면 때문에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환단고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고대사가 그대로 적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민속도 그대로 적혀 있다는 것이 저는 더없이 한민족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민족 역사계의 축복이
환단고기의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단고기가 세상에 나옴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적 지평과 문화의 지평이 무한히 확대됐습니다. 그럼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환국과 단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지어 단군 조선조차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식민지, 식바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교과서에서도 아직도 그것이 완전히 베끼지 않은 상황인데, 그 이전의 나라가 단국이 있었고 또 그 이전의 나라가 환국이 있었다는 얘기를 기록한 책이 환단국입니다. 근데 환국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의 기록에도 있습니다. 있음에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식민지 사관을 가지신 분들에 의해서 지금 지탱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국에 대한 얘기는 삼국유사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런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에 석유환국이라고 완전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은 오렐석자입니다. 유는 있을 유자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다. 뭐가? 환국이 있었다. 분명히 삼국유사에서 밝히고 있음에도 그 얘기를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대에 있었던 역사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제가 이제 그 환단고기를 공부하고 고대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을 갖다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는 선도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개국한 나라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제가 느끼게 됩니다. 우선 그 체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홍익인간이라는 그 큰 뜻을 만들어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 것에서도 분명히 선도하신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러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삼신사상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관이라고 볼 수 저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태고의 수행문화가 우리의 역사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국통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의 큰 흐름의 그 뼈대를 만들어 놓은 책이 그나마 환단고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단고기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환국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이 단국, 배달국이라고 하는 것이 단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있습니다. 고조선은 한국이라고 얘기해도 별 무리가 없는 이름으로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국, 단국,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이 국통맥이 있고, 그 이후로 북부여가 있습니다. 북부여와 고구려, 그 다음에 대진국, 고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특별한 거는 분명히 환단고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서 빠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라가 상당 부분이 이제 빠져 있다는 것은 좀 독특한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가 신라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면 환단고기는 고구려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같이 바라보면 우리가 진정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국사기와 반대되는 사관을 이야기한 것이 환단고기라고 그러면 두 책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은 저는 역사적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웅, 단군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지칭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다가 환단고기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환국,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환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의 국가의 환국의 왕을 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 인자가 아니라 어질 인자를 쓰는데, 하늘의 정신을 지상에 펼쳐서 그대로 통치해 한 방법으로 가진 양반을 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환국의 왕을 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국의 왕을 환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의 왕을 단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단군은 개인이, 우리가 우상숭배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개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왕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은 단군은 몇 분이 계셨느냐? 47분이 계신 것이 역사적인 기록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양오행 있잖아요. 우리가 음양이 있고 음양은 뭐죠? 태양과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과 그늘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 음양과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된 오행을 그 이 원리가 상당 부분 환단고기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의 음양오행 사상과 우리 동양 사상의 출현이 어디에서부터 됐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환단고기를 이해하는 데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것이 진서냐 유서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무조건 진서입니다. 세상에 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식민지 사관으로 본 것도 우리가 유서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렵듯이 우리가 민족사관으로 바라본 것을 또 유서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책은 그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을 뿐이지 유서와 진서는 사실 그 단어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민간 전통 문화가 우리는 지켜져 왔고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고 저 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환단고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수레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을 세상에 이렇게 3번 뿌리는 거 있죠. 술도 따라서 한 3번을 이렇게 그 주위에 뿌려서 그 주위에 있는 같은 생명을 가진 집단들이 같이 느낄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그 고수레의 출발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이것도 환단고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동저고리, 그 다음에 천하대장군과 지화여장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유래했고 어떠한 이유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거기 환단고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대, 소대도 여러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댕기머리도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가가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을 얘기할 때 늘 머리 부분에 보면 상투가 있는데 이 상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환단고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봐도 이 책은 우리 한민족 역사계에 한민족 문화계에 저는 축복이라고 진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환단고기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1911년에 30부를 찍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혜원수 선생이 합본을 해서 이것을 오동진 그 다음에 홍범도 이 두 장군이 독립금 자금을 대서 30부를 세상에 내놓은 것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찍었는데 그것이 1979년 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100부를 찍어서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은 재판 이후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KBS 송지영 이사장이라는 분이 1989년에 그 숙대 50주년 기념으로 환단고기를 기증했다는 기록이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모두에 출발할 때 사진 보여드린 게 있는데 바로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가 구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그것이 진설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데 중요한 한 요소를 제공해 주신 것이 송지영 이사장님이 숙대에다 제공한 그 기록이 지금 그 환단고기 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유리 선생님이 소장했던 그 환단고기는 이영기 씨라는 분이 필사를 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실제 발견된 거하고 내용이 아주 동일했다는 것만 봐도 이것이 이유리 선생이 세상에 전한 것이 진서라고 말씀드릴 수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필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단고기는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기 상, 두 번째가 삼성기 하, 그 다음에 단군세기, 그 다음에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삼성기 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이 환단고기는 의외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단행본 한 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주석이 달리고 그 다음에 해석이 달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풀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지금 환단고기를 만날 때 보면 막 1600페이지나 되고 그 다음에 700 내지 800페이지까지 되는 이유는 주석 같은 것을 거기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5개의 어떤 분이 만들었고 어떻게 이게 전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단국이 집필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기는 신라의 10성 가운데 한 분인 안암로 선생이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기 하는 원동중이라는 분이 하셨고, 그 다음에 단군세기는 행촌 이암 선생님이 저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여기는 북예거사 범장이라는 분이 하셨고, 태백일사는 이맥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환단고기 중에서 삼성기 사항 부분에 대해서만 읽어드린다는 의미로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환단고기에 학자로서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라 소설을 쓰기 위해서 환단고기를 제가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본 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 환단고기를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삼성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삼성기 사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내와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내 이렇게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한자 원문은 그대로 적고 그 밑에 내용을 적은 겁니다. 이 법내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만나고 앞으로도 만나게 되는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환단고기 원문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환단고기는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단고기를 읽는데 불편함과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고 고대언어와 현대언어의 차이점에 의해서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환단고기를 직접 읽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한 10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10번이면 충분히 소개를, 그 원문 전체를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양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딱 열자마자 법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고기의 인용이 1년의 삼국유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고기라는 내용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 기록된 역사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고기라는 실지책이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마다 분명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기는 오래된 역사 기록이라고 보셔도 되고, 어떤 구체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 이 고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고기는 삼국유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고기를 볼 수 없다. 이거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 유사한 내용이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도 일련 스님이 이 얘기를, 고기를 인용을 하면서 지금은 볼 수 없는데 고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다면서 단군에 대한 얘기와 환국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근데 여기에는 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고기에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삼성기가 있고, 단군세기가 있고, 북부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태백일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본한 것이 환단고기라는 것을 법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환단고기라 한다는 겁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내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단별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삼성기에는 두 편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기는 삼성기 상과 삼성기 하가 있습니다. 네. 안암로가 찬술한 것은 오래전부터 집에서 전해 내려오던 책이었다. 이 이야기는 괴연수 선생님이 이것을 법례를 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괴연수 선생 집안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책이 삼성기전 사항이라는 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연수 선생 집안은 역사에 대해서 깊은 해안과 역사에 대한 의식,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졌던 집안인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이 고대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다룬 책들을 개인이 소장을 하고 있으면 차명을 당할 수 있는 큰 두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대대로 이어 내려와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식이 보통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은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괴연수 집안인데 그것을 바로 괴연수 선생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동족이 찬술한 것은 평안도 태천의 진사 백관목 선생으로부터 받았다. 그것은 삼성기전 하라고 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안암로 선생이 저술한 삼성기는 삼성기 상으로 명명하고 그 다음에 원동준 선생이 찬술한 그 삼성기는 삼성기전 하로 한다는 것을 여기 명시한 겁니다. 이 법례는 괴연수 선생이 이 책을 쓰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잡고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 법례입니다. 그래서 두 편을 합본하여 그러니까 삼성기 전과 삼성기 전 상과 삼성기 전 하를 합본해서 삼성기 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종종 나옵니다. 환단고기는 어떤 분은 4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합본된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5권의 책으로 묶인 책이 환단고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큰 흐름은 여기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괴연수 선생이 삼성기라는 책을 2권을 하나는 안암로라는 분이 저술한 책이고 하나는 원동중이라는 분이 저술한 책인데 이 책이 2개가 따로 하나를 보기도 하고 따로 독립된 것으로다가 책을 인정하기도 한다는 얘기가 여기 명시되어 있어서 두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닙니다. 환단고기는 4권의 책으로 합본이 되어 있다는 얘기도 맞는 거고 5권으로 합본되어 있다는 얘기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례 세 번째. 이 법례가 1, 2, 3으로 나눠져 있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제가 단원별로 나눠서 굳이 번호를 붙였습니다. 단군세기는 그래 여기서 보시면 이겁니다. 처음에 있었던 이 책 한 권에 대한 내용을 법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긴 단군세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군세기는 흥행촌수가 엮었다. 이암 선생님이 엮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촌사람 문정공이 전한 것이라고 거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책 또한 백관목 진사에게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백관목 진사에게서 이 책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제 책에서는 이영식 선생님과 백관목 이 두 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을 괴연수 선생한테 전해준 분들인데 저는 한 분은 괴연수 선생이 만난 것으로 했고 한 분은 못 만난 거로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두 분을 괴연수 선생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소설적인 구성을 위해서는 한 분은 만나게 했고 한 분은 못 만나게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진사의 가문은 예로부터 문제로 이름이 높은 집안이다. 그러니까 흥행촌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분 이함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전한 백관목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집안은 문제로 이름이 높은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장하고 있었던 책이 많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종류 사서가 모두 백관목 진사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 만금을 주는 이것은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만금을 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는가? 조국의 앞날을 밝혀주는 크나큰 빛이다. 그러니까 이 단군세기를 받았을 때 그 괴연수 선생의 느낌을 밑에는 그대로 적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법례 네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환단고기 내용을 있는 그대로를 한자를 그대로 적었고 그 다음에 해석도 있는 그대로를 다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여기다 가피를 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단고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부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북부역이 상하는 복외거사 범장이 지었다. 예전에 단군세기와 합본해 놓은 것을 삭주, 뱃골의 진사 이영식의 집에서 얻었다. 단군세기는 백진사가 소장한 것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근래의 별본이 세상에 나돈다. 그러니까 이 책과 같은 것들이 다른 책들이 그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확인했다는 얘기를 적은 겁니다. 근래에 별본이 세상에 놔둔다. 별본의 내용은 북부여기와 다르지 않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 내용도 내가 지금 받은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연수 선생이 받은 책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계연수 선생 외에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사 이영시 선생님과 그 다음에 백관목 선생, 백진사죠. 백관목 진사 이 두 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두 분한테 받았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이거는 태백일사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태백일사는 일십당 주인 이맥이 엮었다. 해학 이기 선생이 소장해왔다. 이기 선생은 누구죠? 계연수 선생님의 바로 역사를 가르친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단고기를 엮을 때 그것을 다 감수하신 분이고 그걸 잘못된 것을 고치기도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연수 선생의 역사적인 그 흐름을 잡아준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일사는 일십당 주인 이맥이 엮었다. 해학 이기 선생이 소장해왔다. 대개 환단 이래로 전해온 교학 경문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다. 인용한 전거가 상세하고 일목요연하다. 또 천부경과 삼일신고 두 글의 전문이 여기에 실려 있다. 실로 난가의 대학 중용과 같다. 오호라 환국배달 조선이 서로 전한 삼일신법이 진실로 이 책 속에 들어있다. 대광명의 동방신기의 진리 가르침이 중흥하는 기틀이 아니고 무엇이랴. 손발이 절로 춤추고 흥겨워 외치고 싶고 기뻐서 미칠 듯하다. 이것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태백일사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환단고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태백일사는 누가 줬다? 일십당 주인 이맥 선생께서 지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나한테 준 사람은 누구? 스승이었던 해학 이기 선생님이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환단 이래로 전해온 교학 경문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역사적인 큰 흐름이나 사상과 철학이 태백일사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적인 바탕에서 도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도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또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부경과 삼일신군 전문도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한민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은 뭐냐면 하늘의 뜻이 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전제 아래 그것을 세상의 원리를 적어놓은 겁니다. 우주의 원리, 인간의 원리, 지상의 원리, 그 다음에 인간의 원리까지를 같이 다 갖춰놓은 것이 천부경인데 이 천부경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난가에 그러니까 유교 쪽에서는 대학 같은 것 논어 같은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난가 쪽에서는 대학과 중용 같은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같은 급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 태백일사, 천부경과 삼일신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이 책을 받고 나서의 느낌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대광명의 동방신교의 진리 가르침이 중용하는 기틀이 아니고 무엇이랴. 손발이 절로 춤추고 그 다음에 흥겨워서 외치고 싶고 기뻐서 미칠 듯하다. 그러니까 이 책을 받았을 때의 그 심정, 야, 얼마나 절실했고 갖고 싶었고 알고 싶었던 내용이 여기 태백일사에 주류를 갖추고 있어서 이 내용을 받았을 때의 그 기분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도 느낌이 확 살아옵니다. 손발이 절로 춤추고 흥겨워 외치고 싶고 기뻐서 미칠 듯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환단고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태백일사입니다. 태백일사는 환단고기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태백일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책을 받았을 때 그 기분은 뭐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법내 6번째입니다. 요거는 한문 원문으로만 돼 있는데 뒷부분에 보겠습니다. 환단고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모두 해악 이익이 선생이 감수를 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정성을 들여 부지런히 편집하고 옮겨 적었다. 그리고 홍범도, 오동진 두 벗이 자금을 대어 목판에 새겨 인쇄하였다. 이로써 우리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크게 축하할 만한 일이다. 또한 민족문화의 이념을 표출하게 되었다. 크게 경축할 만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세계 인류가 대립을 떠나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더욱 경축할 만하다. 신시계천 5808년 광무 신해 1911년 5월에 태백 진리의 정신을 계승한 신천 사람 괴연수 인경이 묘향산 단구람에서 썼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고기는 모두 해악이기 선생이 감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걸 쓰기는 누가 썼다고 그랬죠? 괴연수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괴연수 선생님이 이 5권의 책을 그중에 많은 역사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뼈대를 이룰 수 있는 근원적인 책이고 가장 핵심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생각한 5권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다시 적은 겁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감수를 받았다? 자기 신의 스승이었던 이기 선생님한테 감수를 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성을 들여서 부지런히 편집하고 옮겨 적었다. 그 다음에 홍범도, 오동진 두 벗이 자금을 대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을 낼 때 돈을 대준 분, 그분이 홍범도와 오동진인데 이 법내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이 책이 나오는 것이 우리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실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을 쓰려면 우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하고도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은둔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런 안전한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면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군자본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데 그 어렵게 모은 돈의 일부를 헐어서 환단고기를 만드는 데 도와줬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독립군들한테 읽히는 책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판에 인쇄하고 이 책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책을 내면 그 목판을 다 한자 한자 파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목판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글자 한자 한자를 파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력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다 목판으로 다 파야 됩니다. 그럼 목판으로 파면 이것이 예를 들면 100쪽이다 그러면 100장을 파야 되는 거고 300쪽이다 그러면 300쪽을 파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하죠? 다시 찍어서 읽혀서 그것을 세상에다 공표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인쇄해서 묵을 묻혀서 인쇄를 해서 찍은 것들을 다시 말려서 책으로 또 만들고 이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벅찬 작업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결국은 자금이 필요했던 거고 두 분 홍범도 장군과 오동진 장군이 자금을 대서 목판을 인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전 큰 감동으로 전 다가왔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얘기할 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이 잘 살고 우리가 위대했다. 우리만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고 인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저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인류가 대립을 떠나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홍익인간의 정신을 그대로 우리의 철학 속에 우리의 국가관 속에 건국이념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과 더불어 이 세상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책이 환난곡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제가 소설을 집필할 때도 가장 큰 중심은 거기 잡았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위대하다,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냈다는 데에 대해서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가져야 될 이념이고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소설 한 단국기를 쓰면서도 이거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계천 5800년 광무 신해 1911년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죠. 1911년 5월에 완성을 했다. 누가? 신천 사람 괴연수 인경이 자신을 그렇게 그대로 평한 겁니다. 묘황산 단구람에서 썼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